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갤럭시 노트 9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화면 6.3인치의 2960 곱하기 1440의 해상도를 가진 아몰레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칩셋은 엑시노스 9810, 램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6GB의 128GB 용량, 그리고 8GB의 512GB의 용량, 무게는 201g, 배터리는 4000mAh가 들어가 있고 홍채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홍채 인식이 가능하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동작이 가능한 S펜까지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최초 통화일 2018년 10월 6일이고 제가 따로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 특별한 분께서 사용하던 기기를 잠깐 빌려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가는 상태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전쯤에 리뷰를 했었던 기기라서 리뷰는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떤지, 지금 시점에서 구매를 해도 좋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전면에는 넓지 않은 베젤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있고, 위쪽에 수화부, 전면 카메라, 그리고 여러 센서들이 보이고, 압력 감지 센서, 그리고 좌측에는 빅스비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상단에는 유심 카드와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 그리고 2차 마이크, 우측에는 전원 버튼, 하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와 C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 S펜,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와 LED 플래시, 심장 박동 센서, 지문 인식과 삼성 로고까지. 디자인 자체는 사실 이 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 기준으로도 이쁘다기보다는 최대한 점잖아 보이고 깔끔하다는 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가 지나고 이쁘지는 않아도 깔끔하고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출시된 지 시간이 지난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율은 60Hz이고 최신 플래그십과 비교하면 품질이라든가 최대 밝기와 같은 부분들은 바로 옆에서 보면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딱 이 기기만 봤을 때는 차이를 느끼기 힘드실 거고, 게다가 최근에 나온 S 시리즈를 보면 해상도가 풀 HD로 나오는데 이 제품은 QHD 해상도가 들어가서 지원하는 영상을 볼 때 오히려 이 제품이 더 좋았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단의 수화부와 하단의 스피커를 함께 사용하는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소리 자체는 좋은데 스테레오 스피커로서는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이 기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해당 모델이 오래되어서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두 스피커의 음량 차이는 물론이고 소리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하단의 스피커는 좀 더 울리고 낮은 소리가 나는데 수화부 스피커는 좀 더 톡 쏘는 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그냥 두 개를 같이 들었을 때는 요즘 나오는 중급기보다는 좋은 수준이라 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칩셋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칩셋은 요즘 기준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사용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급의 칩셋으로도 문제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쾌적하게 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작업을 할 때 로딩이라든가 렌더링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딱 그 정도의 성능입니다. 실사용은 여전히 아주 좋은 정도의 수준이고, 게임을 할 때도 로딩이 조금 걸리기는 하나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딱히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는 정도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최신 플래그십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연식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픽 설정만 잡아준다면 대부분의 게임 모드 플레이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6GB 또는 8GB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딱히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삼성의 최적화가 점점 잘 되는 건지 오히려 렉 같은 부분은 좀 더 줄어든 느낌이고, 멀티태스킹도 아주 많이 켜놓지 않으면 잘 되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딱 칩셋 성능만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는 f1.5와 2.4 사이를 오가는 1200만화소의 OIS와 AF를 지원하는 광각 카메라, 하나는 1200만화소의 f2.4의 OIS와 AF를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카메라였습니다. 그냥 광량 많을 때는 다른 최신 플래그십 기기와 비교해서도 디테일이나 선명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선이 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야간에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정도였고, 인물 사진 모드 역시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용시간은 6시간 20분 정도였습니다. 배터리 역시 오래 사용한 기기인 만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정도면 아마 하루 사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딱 평균 정도의 사용시간이고 배터리 충전도 그냥 딱 55분 정도가 걸려서 완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불만 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배터리였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노트의 S펜 기능을 꼭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 쾌적한 사용을 원하는데 가장 싸게 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노트 10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노트 10도 싸게 구하면 20만원 초반 정도로도 구할 수가 있어서 거의 가격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노트를 원하시면 그냥 노트 10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마저도 노트를 꼭 구하시는 게 아니라면 20만원 초반대에서 S20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5만원 그 밑으로 좋은 상태의 이 제품을 구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기기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딱히 불편한 거 없고 요즘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으로 상태 좋은 이 기기를 구매하셨다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